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천수의 이혼 위기와 흥수의 여자 문제로 광숙이 아주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요. 정말 큰일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좌절한 천수, 결국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맙니다. 한편 흥수는 김 원장의 진짜 정체도 모른 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기 시작하는데요. 동석과의 앙금이 풀리기도 전에 광숙 앞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번 난관을 광숙은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우선 광숙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독고타게 이간질로 광숙을 꽃뱀으로 오해하게 된 동석. 한동안 광숙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동석의 눈에는 광숙의 수상한 행동들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꽃뱀 오해가 극으로 치닫게 된 사건은 다름 아닌 우체국장과의 엘리베이터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느니 오빠만 믿으라느니 급기야 호텔방에서 회포를 풀자는 말에 동석은 아연실색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뒤 동석은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을 목격하고 맙니다. 다름 아닌 납골당에서 남편을 만나러 왔다는 광숙을 마주하게 된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동석은 뻔질나게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도 죽은 남편을 보러 납골당에 찾아온 광숙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혀를 차게 됩니다. 광숙은 그제서야 동석이 자신을 꽃뱀으로 오해하고 있었단 사실을 알게 되죠. 광숙은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명하게 되는데요. 이후 그녀는 꽃뱀이든 물뱀이든 좋은 대로 생각하라며 아주 쿨하게 자리를 떠버립니다. 동석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아주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한편 동석 앞에서는 쿨한 모습을 보여줬던 광숙, 사실 그녀는 꽃뱀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잔뜩 화가 나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 꽃뱀이란 단어가 떠올라 하루를 망쳐버린 광숙. 그런데 집에는 광숙을 화나게 만드는 또 한 명의 불청객이 와 있었습니다. 그건 전혀 상남자스럽지 못한 소개팅남 상남이었죠. 참고로 광숙은 자신이 억지로 소개팅에 나왔음을 고백하고 상남에게 관심이 없음을 밝혔죠. 이때 상남은 다소 투덜거리기는 했지만 그대로 광숙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던 상남이 다시 광숙을 찾아온 것입니다. 상남은 주실과 짝짝꿍이 되어 광숙의 마음을 얻어보려는 것 같은데요. 광숙이 어쩔 수 없이 소개팅에 나갔다가 아주 귀찮은 상황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 상남이라는 남자가 동석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동석은 현재 광숙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 못해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동석에게 단단히 삐져버린 광숙이 아주 까칠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동석은 지금의 상황이 꽤나 불편할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동석은 지금까지 바른 생활을 실천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등장인물 소개를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주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까칠하고 도도하고 예민하며 괴팍하다. 싫고 좋음이 확실하고 옳고 그름도 분명하다.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혐오한다. 사람도 물건도 명품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석. 이번에 독고타게 근거 없는 헛소문에 휩쓸려 광숙을 오해하게 된 건 그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이를 지우기 위해서라도 동석은 광숙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계기를 아마도 상남이 만들어주게 될 것 같습니다. 광숙에게 질척대는 상남을 동석이 퇴치해주면서 광숙의 감정이 변해갈 듯 하네요. 일단 광숙에 대한 오해가 아주 말끔하게 풀린 동석은 주저하고 있던 페스타 선정주를 독수리 술도가에 맡기게 되죠. 동석은 광숙이 좋아할 줄 알고 서둘러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요. 동석의 예상과는 달리 광숙은 좋아하는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동석이 꽤나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의 표정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큰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 것 같네요. 한편 김 원장에게 뭔가 구린 구석이 있음을 눈치챈 옥부는 드디어 그녀의 꼬리를 잡게 되었죠. 김 원장은 그야말로 자신의 진짜 얼굴을 숨기고 살아가는 두 얼굴의 여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에게는 동생으로 호적에 올라간 숨겨둔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에게 조폭 남편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흥수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덜컥 그녀와 결혼을 했다면 출소한 조폭 남편에게 아주 뼈도 못 추릴 뻔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흥수를 꼬시려는 김 원장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았습니다.
흥수에게 모아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내세울 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보니 남편과 자식이 있는 걸 속이고 순진한 남자를 잡아 새 출발하려는 목적이었나 봅니다. 옥부는 이런 사실을 얼마 전 고용한 탐정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이 탐정이 물어다준 정보로 옥부는 드디어 김 원장의 가면을 벗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폭의 여자에게 코가 꿰어 아주 나락으로 갈 뻔했던 흥수가 이제는 옥분에게 절이라도 해야 할 것 같네요. 한편 김 원장의 정체를 알게 된 옥부는 그 길로 피아노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아주 요절을 내주려던 그녀의 마음은 갑자기 흥수의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고 쿵 내려앉고 마는데요. 불도저처럼 피아노 학원으로 돌진해 들어갈 줄 알았던 옥부는 그대로 멈춰서고 맙니다. 진실을 알게 된 흥수가 어떤 상처를 입을지 안 봐도 뻔했기 때문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옥부는 일보 후퇴를 하고 훗날을 기약하기로 합니다. 조만간 흥수가 정식 프로포즈까지 하려는 것 같은데 옥분이 늦지 않게 김 원장을 혼내줬으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옥분이 이번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할 것 같네요. 이를테면 김 원장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흥수 모르게 떠나라고 말이죠. 자신의 정체를 들킨 김 원장은 결국 옥분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김 원장은 흥수에게 헤어지자는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고 야반도주하듯 동네를 떠나게 될 듯 하네요. 한동안 흥수는 김 원장을 그리워하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 옥분이 한 일을 알게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옥분이 대놓고 사건을 크게 만들지 않은 게 오히려 흥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줄 듯 하네요. 한편 형제들은 이혼 문제로 우울감에 빠진 천수를 걱정합니다. 자주자주 연락도 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자고 의기투합을 하게 되죠. 형제들 모두 천수를 걱정했지만 정작 그 마음이 천수에게 닿지를 않아버립니다. 아내의 불륜에 절망한 천수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하고 만 것이었죠. 천수는 딸 영주로부터 아내가 3년 전부터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엄청난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진 천수는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마는데요. 결국 수면제를 처방받아 한 입에 털어넣고 맙니다. 참고로 천수는 고시원 골방에 살고 있어서 주변과의 접촉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요. 다행히도 그런 그를 살려준 것이 바로 미순의 전화였습니다. 미순은 천수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계속해서 전화를 해보는데요. 이 전화벨 소리를 듣고 옆방 청년이 천수의 방문을 열어본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대량의 수면제를 먹고 쓰러져 있는 천수의 모습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미순과 옆방 청년 덕분에 천수는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이번 주말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